이미 건물의 가치는 0으로 본단 말이죠. 노후가 많이 된 거는 건물 값은 보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노후 건물을 싸게 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건물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일반적인 매매 차익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먼저 얘기해 드릴 것은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시선, 시각 이런 게 다를 수 있고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단 말이에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빨간색 렌즈 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적어도 투명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적어도 투명인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현재 이 시장이 잘못됐다, 말도 안 된다, 내지는 폭락이 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훨씬 더 비싸져야 된다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지는 이게 적정하다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이쪽이야, 이거야, 저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얘기로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노후 건물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면 우리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맞아요. 노후된 거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면 싸게 살 거 아니야. 노후됐으니까 싸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리모델링 하거나 지으면 많은 득을 보겠지. 문장으로는 맞아요. 문장. 노후 건물을 싸게 사서 득을 더 크게 본다. 문장으로는 맞아요. 현실에서는 안 맞아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후된 건물은요, 노후된 건물 가격에 매각이 돼요. 노후된 건물 가치를 매겨서 매각 가격이 나오는 거지 새 건물 가격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중고차라고 하면 중고차는 싸요? 중고차는 뭐에 대비해서 싸요? 새 차보다 싸요? 이걸 싸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새 차는 뭐 3천만 원짜리인데 중고차 2천만 원이야. 그럼 이거 싸다고 해야 돼요? 이 중고차 3천만 원짜리에 비해서 이 2천만 원짜리 차는 3년 탄 차고 6만 킬로 뛰었어요. 이거 싼 거예요? 싸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가격이 낮다. 싸다는 거는 비슷한 요건을 가진 물건 중에서 얘가 가격이 낮을 때 우리가 싸다고 하는 거지, 비슷한 요건을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면 이거는 정상 가격인 거잖아요. 시장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새 차 가격과 비교하는 사람은 없죠. 왜? 새 차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중고차의 조건이 다른데 왜 이거랑 동등하게 비교를 해요?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싼 게 아니라 낮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 차보다 싸. 새 차랑 비교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자, 노후 건물, 새 건물과 비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노후 건물은 노후 건물 비슷한 여건에 비슷한 노후도의 건물과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노후 건물, 새 건물은 예를 들어서 뭐 70억이라고 칠게요. 노후 건물 일단은 30억이라고 칠게요. 노후 건물 30억이에요. 근데 이 다른 노후된 건물도 다 30억이에요. 그러면 새 건물 70억이니까 이 노후 건물 30억은 싸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해요. 왜? 이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축비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와 1대1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노후 건물이 다 30억대예요. 비슷한 여건에. 근데 뭔가 26억, 27억에 나왔어. 이거 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보니까 새 건물에 비해서라는 개념을 갖고 노후 건물은 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후 건물은 절대 싸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깊게 얘기해 드린다면 노후 건물은 철거할 건물들이 있고 리모델링 할 건물이 있어요. 철거할 건물은요, 철거를 해서 신축해야 되는 건물의 경우는요, 이미 건물값은 받지 않아요. 땅값만 받아요. 수익률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왜? 수익률로 따져봐야 이거 땅값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미 건물의 가치는 0으로 본단 말이죠. 노후가 많이 된 거는 건물 값은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 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노후된 건물 중에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 말고 리모델링에 적합한 것도 있어요. 이거 좀 더 깊게 얘기해 드릴게요.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 뭐냐? 일단 골조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증축했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골조를 보강할 수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리모델링 하는 건물의 기본적인 그 요건인데 뭐냐면, 이거는 신축해서 별 볼 일 없을 때 리모델링이에요.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파트 재건축하죠.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고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있어요. 왜 리모델링 하죠?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5층짜리 10층짜리인데 지었을 때 20층 뭐 30층 지을 수 있을 때 이거 재건축해요. 근데 20층인데 지어봐야 20층이에요. 그럼 이거 다시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약간에도 플러스인데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재건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건물도 똑같아요. 이거 부시고 또 지어봤자 예를 들어서 더 높아지는 것도 별 차이 없고 크기도 별 차이 없을 때, 이럴 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신축했을 때 훨씬 더 멋있게 높게 지을 수 있다면 이거 재건축을 하지, 리모델링 할 때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 리모델링 할 일이 없죠. 근데 이건 신축해봐야 큰 득이 없을 때 리모델링이에요. 자, 근데 리모델링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런 건물은 리모델링 할 건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 전체 매각가액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요. 아까 앞서 말한 신축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야 될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값을 아예 0으로 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노후 건물이니까 싸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은, 싸게라는 말로 하는 거는 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근데 그런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사실 노후 건물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면 득이 많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살 때 노후되거나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될 만한 것들을 위주로 보는데, 결국엔 그걸 보다 보면은 싼 게 아니구나, 한참 보고 나서 싼 게 아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틈이 있지 않을까? 정말 시세보다 싼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없진 않지만 일반인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라고 해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고철값에 수렴하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차도 고철값은 뭐 1,200만 원 내외일 거니까 그 값에 수렴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건물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0에 수렴하지만 땅값의 가치가 커져서 그걸 상쇄하고 올라가서 전체 시세 상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건물값이 떨어져서 얘가 정말 싼 값이 된다는 거는 A, B, C, D, E, F급이 있다면 입지에 뒤에 쪽으로 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건 이 뒤쪽에 있는 걸 찾는 건 아니라 A, B, C 안에서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노후된 빌딩은 싸게 살 수 있다, 노후된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간단한 예로 들어드린다면요, 강남역, 역삼역, 선능역, 삼성역, 여기 테헤란로잖아요. 테헤란로 대로변에 20년 넘은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건물 처음 지었을 때보다 싼 가격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지금 테헤란로 평당 3억, 4억, 5억 뭐 이렇게 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 처음에 지었을 때 그거 가격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리고 건물이 지금 십수년 이상 다 노후됐는데 왜 가격이 더 높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들었을 때 문장으로는 맞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근데 이건 아닌데, 적어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시장을 똑바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답변이 필요한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라, 이 책이 8월 지금 출간 예정이에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간 8월 출간 예정인데, 그 책의 샘플북이 제가 초반에 써놨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